네, 11시 14분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0.09%, 코스닥이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더 내려가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주요 이슈들,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는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이슈 공개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많이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게 또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력 사업이 다 좋은데 원전을 한번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 원전 한 줄 평은요? 네, 원전도 지속 이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는요? 전 지금은 매우 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김진환 전문가부터 지속적인 이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체코 전력공사가 지금 최소 30조 원 규모의 원전 4기를 4개 기를 건설하는 이제 공사를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 이렇게 지금 3파전이었는데 미국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프랑스가 이제 최종 입찰을 앞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여러 기사를 봤는데 프랑스가 좀 우세하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지난번 엑스포는 그랬지만 예전 엑스포 같은 경우에 뭐 뒤집기도 하고 그런 저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뽕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아직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건 뭐 저희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체코가 6월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좀 프랑스 쪽에서 좀 늦추자고 얘기를 좀 해서 7월 중순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6월 일정으로 계속 원전 쪽을 봤었는데 조금 더 지연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갔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가 지난 3일 울산 세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본국에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뉴스가 오늘 있었고 혹시나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라고 SMR 소형 원전 관련주 미국장에서 뭐 상승했나 그랬는데 상승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왜 움직임이 있나라고 했는데 전력기기, 전압 섹터로 어제 보성파워텍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전력기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원전 쪽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기술이 좀 있나 봐요. 전력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움직이고. 확산되는 거죠. 네, 테마 확산이에요. 확산이네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오늘 G2파워도 오늘 좀 갔었는데 뭐 전력 이런 것도 합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고 우진엔텍 같은 것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 이슈도 있어서요. 체코 요그 영사 여기 우리나라 이제 원전 방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인데 전력 전압기 섹터 오늘 이제 저희 나은이 거 따라해서 얘기했던 우리 재령전기, 일진전기 이걸 갔었는데 요 가고 오늘 좀 고점이 좀 나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랑 조금 파생 섹터다 보니까 요 데이터 AI 센터가 이쪽이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좀 안 가니까 원전 이 전력 전압기 섹터도 오늘 조금 가다가 좀 많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테마 확산이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 가고 이제 원전으로 가는데 저도 계속 갈 거라고 보여져요. 원전 쪽은 좀 아직까지 바닥이고 이제 우리 대통령 이제 집권 3년 차인데 집권 초반부터 밀었어요, 원전을. 요게 이제 실적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원전 생태계를 살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사성 폐기물, 그다음 이런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있어서 오르비텍 같은 것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원전 쪽은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력 전압기 쪽 가고 이제 이쪽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 그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좀 겹테마를 많이 보잖아요. 안전성을 올리기 위한 투자법이죠. 네, 맞아요. 뭐 한쪽이 안 가면 또 다른 쪽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 성광밴드 하면 뭐 피팅 밸브 쪽이기 때문에 조선 쪽도 관련이 있는데 오늘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선도 이제 다시 좀 반등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 태양광도 있지 않습니까? 금양 그린 파워, 서전기전은 어제 우리 전력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원전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이슈
이슈 같은 거 자주 보시니까 혹시 그 고리로 원전 같은 경우는 해체를 들어갔다 맞아요. 이런 얘기 있어서 예. 해체 능력을 한번 또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해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연결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 좋은 말씀이신데 네. 제 동생이 네. 이런 말씀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수원 쪽에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부 근데 자료. 네, 물어봤는데 전혀 회사에 대한 얘기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예. 아, 그래요? 입찰 가는 내용도 예전 솔직히 물어봤었는데 저보다 더 몰라요. 근데 본인의 일만 모르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좀 그쪽이 좀 아닙니다. 뭐 입찰이나 뭐 협상 관련한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그렇군요. 같은데 예. 우리 그 친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냐면 이런 원전 해체 쪽은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뭐 프랑스나 여러 이제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협력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르비탱이나 우진이 방사성 폐기물이나 이런 원전 해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네. 또 이제 원전 관련주예요. 특이하게. 그렇죠. 예, 만들고 부시고 다 하는 거예요. 네, 예. 뭐 한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구분 없이 그냥 원전주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인데요. 지금 매우 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걸 지금 담아나 좋을까? 이 생각이 가장 본능적으로 드는데요.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전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네. 전력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전력을 그냥 지금 왜 전력이 필요한가 이런 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핏은 들었어요. AI가 열심히 발전을 하니까 AI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요. 우리가 네. 그동안 가장 많이 이제 뭐랄까 서칭이라든지 정보를 탐색하는 데 활용했던 구글 엔진 같은 경우 네. 서칭을 한 번 하게 되면 0.3와트시 정도의 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생성형 AI들 있잖아요. 네. 챗 GPT 같은 애들. 걔네들 검색 한번 하면요. 거의 3와트시 나와요. 10배네요. 10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지금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로 많은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지 단편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쭉쭉쭉 가잖아요. 근데 원전도 지금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좀 늦게 나왔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원전주 같은 경우가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을 가장 고효율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전보다 좋은 게 아예 없습니다. 그죠. 원전 아니면 뭐 수소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게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은 합니다만 비중이 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도 그렇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다 발생하고 있어요. 유럽은 사실 친환경적인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좀 바꿨죠. 원전도 친환경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도 당연히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체코 수주 이슈도 있어요. 체코 수주는 뭐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또 중요한 게 지금 전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차 전력수급 기분 계획이 미뤄지다가 이젠 나와야 돼요. 사실 총선 전에 나오는 게 정설이었는데 총선 이후에도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15년 동안에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한 거고, 그러네요. 그 전력 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전력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차 정기분이 이제 확정이 나게 되면은 그대로 정부 정책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현 정부의 이제 친원전적인 정책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초에 이제 11차 정기분 얘기가 나왔을 때는요. 원전 10개 얘기 나왔습니다. 물론 소형 모듈 원전이 많긴 했습니다만. 근데 10개는 안 된다 해서 최종안으로 나오는 게 2기에서 4기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단에서 사실 좀 중요한 게 일단 야당이 총선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검토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하나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지가 무조건 예측이 돼요. 이것까지 함께 해서 원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지으려면 당연히 추가적인 핵폐기물이 발생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이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신규 원전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으로만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특히 AI발 전력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중요할 거고. 근데 일단 제 개인적인 뷰로는요, 합의가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필요한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조차도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기술이고 그럼요. 버릴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차피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사실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원전주들이. 네. 저는 이럴 때 뭐 잡아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조정치마다 더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대장주들. 네. 저는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탑픽을 정해주신다면요? 탑픽이 두산 에너빌리티. 아, 투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난 내용에 집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 자, 어쨌든 지금 매우 싸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관련된 종목으로 원전도 지속적인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갈 텐데요. 나 혼자만 게임주. 센스 있는 네이밍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관련된 종목도 회사도 걸쳐져 있는데요. 자, 관련해가지고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한 주 평요. 네, 게임주에 접근한다면 선별적으로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불안한 게 좀 있거든요.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랑 똑같습니다. 선별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의견이 딱 겹치니까 확실한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선별적으로 첫 번째 선별적 1타는 우리 김근우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실적 나온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은 조금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소폭 증가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중요했냐면 우리가 사실 아는 게임 같은 경우는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네. 보편적인 일반적인 분들이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볼 법한 게임이 나온다라는 거는요, 보통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거죠. 그렇죠. 기대감을 많이 받는.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스타크래프트다. 아, 그렇죠. 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되게 사실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오딘을 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딘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게임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발생하는 것들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신작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네. 상장할 때부터 이슈가 됐던 게 그 당시에 신작이면서 고평가를 받았던 배틀그라운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측면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출이 줍니다. 보통 그래요.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있고, 예. 네, 그 이외의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설명드릴 텐데 네.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오딘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잘 됐고 또 신규 출시한 게 이제 롬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꽤 괜찮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 잘 된 건 아닌데 네. 적당히 됐다. 왜냐하면 요즘 신작들이 워낙 안 되는 게임 산업이기 때문에 좀 괜찮게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네. 이거 중장기로 볼 거면 카카오 게임즈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왜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방금 배틀그라운드 말씀드렸잖아요.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엘리온, 미스트 오버, 썬더 티어 1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겠시겠죠? 배틀그라운드만 알겠어요. 네. PC방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고 지금 다 안 됐습니다. 다 서비스 종료됐어요. 아하. 그래서 앞으로도 또 준비하고 있는 신작들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워낙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견주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튼튼합니다만은 이제 다소 지속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면 신작이 잘 돼야 되는데 신작에서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그럼 카카오 게임즈랑 좀 상반되는 모습을 크래프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이제 NC 소프트의 이제 다른 이름이 뭐냐면 원히트 원더입니다. 그렇죠. 하나 갖고 맞아요. 리니지로 거의 예. 저 회사는 저것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리니지를 제외하고는 된 게 사실 없습니다. 네.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잘 나갔던 NC소프트가 지금은 꺾이다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이 약간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리니지 호황기 때 생각해 보면 배틀그라운드도 아직은 호황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되는 매출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작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한다라면 원히트 원더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지점이 이제 크래프톤에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위메이드가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신작 중에 제일 잘 됐습니다. 그렇죠. 나이트크로우. 이 게임은 안 해봤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맞아요. 나이트크로우는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들어보셨을 맞아요. 건데 네. 매출액이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증가했습니다. 많이 네, 늘었네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 해외 매출이에요. 나이트크로우발.
해외 매출이 300%가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위메이드가 이 게임주들 중에서 특히 신작 모멘텀은 가장 잘 받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게 이제 넷마블입니다. 오늘의 제목. 이 나 나 혼자만 혼자만 레벨업. 게임주가 사실 그쵸, 예. 예, 유명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을 가지고 이제 오늘 출시하잖아요. 이제 모바일 PC 액션 게임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사전 등록자 수가요. 네. 넷마블 역대 게임 중에 가장 높습니다. 1,200만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넷마블이고 네. 그래서 제가 빅게임사 4개 정도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애들, 모멘텀이 좋은 애들, 또 모멘텀이 좀 덜 좋은 애들 각각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유의해서 보시는 게 게임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위메이드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탑픽은 위메이드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종목으로 약간 이렇게 케바케로 알려주시니까 좀 편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봤고요. 그럼 전문가님도 김근우 전문가에 의해서 김진환 전문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장이 월요일 날 뭐 어제 그 외국인이 폭풍 선물 매수를 해줬어요. 2조 6천억 정도 해주고 오늘도 지금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다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네. 인도에서의 어떤 매출 관련으로 꾸준히 지금 배틀그라운드 인도에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는 저는 뭐 탑픽이었어요. 크래프톤이. 근데 네. 실적적으로는 조금 예상치보다는 좀 덜 나온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순환매 장세에서 게임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 나 혼자만 레벨업인데 그쵸. 요거 원작이 DNC 미디어인데 DNC 미디어도 오늘 올라와요. 같이 가는군요. 예, 그리고 요게 보니까 사전 등록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돼 1,100만 명이었는데 출시 하루 앞두고 어제 1,500만 명 돌파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저도 뭐 일정을 보고 있었는데 예. 오늘 넷마블이 좀 움직였다가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대감을 우선은 저는 게임주를 좀 보시고 이제 요게 이제 향후에 또 이제 너무 인기를 끌게 되면 그때 또 이제 2차 상승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일정 전에 우선 매도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 예, 우리 그 매매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크래프톤이 오늘 이제 4시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의 이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감소할 거로 제가 정정합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앞으로 좀 인도 시장을 좀 봐야 돼요. 저는 인도 시장에 집중을 좀 했는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작년 시장 규모, 게임 시장 규모가 4조 원대였는데 2028년엔 그 2배가 넘는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거의 보니까 현지 앱마켓 기준으로 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매출 뭐 1위, 뭐 2위 정도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네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다른 그런 기업들의 어떤 인도 지출을 위해서 파트너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 시스터의 어떤 신작 쿠키런 킹덤도 이제 인도 버전을 이제 보이려고 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도 시장에 좀 주목을 하자.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다 힘듭니다. 뭐 저가 공세도 있고 그쪽에 또 이제 그렇죠. 인력도 그렇고 네. 게임이 이제는 거의 이제 일본이나 한국을 좀 앞서는 느낌이 있어서 밀렸죠, 솔직히. 예, 어떤 신규 시장 개척을 좀 보는데 저는 인도 시장 개척을 보고 있고 데브 시스터도 이제 인도 어떤 공략 이슈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크래프톤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같이 가니까 그리고 오늘 흑자전환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신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6월 26일에 쿠키런 모험의 답 글로벌 출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 흑자 전환 이슈, 그다음에 인도 진출 이슈, 마지막으로 한중일 이제 정상회담이 있어요. 5월 말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우리 뭐입니까? 뭐 어떤 거냐 하면 파노. 예, 중국과 파노죠. 네. 그러면 데브 시스터즈가 중국향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이력이 있습니다. 테마주적으로. 네.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예,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크래프톤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밸류업,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금융주 쪽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고환율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요. 네, 올해 내내 지속되는 이슈라고 적어드립니다. 김근우 전문가는요.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럼 금융주 관련해서 김진환 전문가부터 듣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뭐 나만 믿고 따라해서 저희 뭐 주제가 저는 밸류업으로 좀 정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네. 밸류업 쪽이 올해 내내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뭐 자사주 어떤
매입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당 이런 한마디로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 어떤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주사도 받고 뭐 자동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쪽 저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좀 움직임이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지속적으로 고금리도 지속이 돼요. 네. 상반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차 관련해서 수익이 계속 좋을 겁니다. 은행주.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뭐 분기별 배당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중에서 그래도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어제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외국 IB 뭐 싱가포르나 여러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 이제 같이 영상으로 그렇게 좀 회의를 했었는데 네.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일정이 있어요. 네. 상장지수 펀드 ETF 관련해 밸류업 ETF도 나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 그리고 증권사는 뭐 키움증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근호 전문가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좀 맞춰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모멘텀이 처음 등장했던 게 올해 초였습니다. 네. 1, 2월 달부터 그때 얘기가 처음 나오고 막 지주사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금융주들이 막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때 상승한 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다 반납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안 반납한 애들이 얘네예요. 금융주들입니다. 아, 살아남은 거군요. 왜 이렇게 되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중요한 지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당근과 채찍이 뭐였는가? 당근은 뭘 줄래? 채찍은 뭘 줄래? 이게 중요해야 되고 이게 명시가 돼야만 전체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 보면요. 다른 이름이 이제 밸류업 공시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네. 우리가 사실 원하는 내용보다는 너네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어떻게 할 건지 목표를 세워서 공시해라. 그리고 자사주 소각, 자사주 배당 이런 거 한다라면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라.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제 혜택처럼 당근이 없었고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일본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좀 순한 맛이었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 관련 그리고 금융주들은 아무래도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네. 자율적으로 해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자율성을 띄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그 외의 것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라서 저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점점 좁혀질 겁니다. 당근은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세제 혜택은 뭐가 나올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 제재, 페널티가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이 나올 건지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탑픽은 지금 대장인 KB금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